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불온이죠. 불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적천수 천리 제28장에서 강유장이에요. 강과 유는 무엇이냐 하면 한쪽으로 편거하게 쏠린 거예요. 오행 중에서. 그런 때는 설이라든지 당겨 쓴다든지 하려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성정, 그 성정을 잡아당겨라 라는 거예요. 끌어내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강유가 어떻게 되냐, 유와 강은 불일이야. 하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다. 두 가지 하라. 예, 제할 수만은 없다. 눌러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기성정, 그 성정을 끌어 잡아당겨내라. 그럼 사례명조가요, 세 개라. 원문이 길이가 많아서요, 원문만 설명하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녹곡격이에요. 경금일주가 신월에 태어나서 금이 완전히 강해요. 금체예요. 그럴 때는 목이 시지에 있고요, 하는데도 목 못 써요. 예, 재성 못 쓰고 식상성을 쓰라라고 해요. 임수를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성정, 그 성정을 잡아당겨라. 식신을 쓰라라는 소리예요. 그럴 뿐이다. 이의라고 하면 이라고 해서 그 성정을 당겼을 뿐이다. 이 각주 처리한 것은요, 성정이란 뭐냐 하면 중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희노애락은 정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정이고요, 예, 아직 바라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것이 성이다라고 해서요, 희노애락, 애락은 정야요, 기미발적 성야라라고 해서 중형장에 나와 있어요. 성정. 이건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전부 이렇게 찾아서 각주 처리를 한 거죠. 예. 성정장도 있다. 자, 임시화 했어요. 임시주에 강유지도. 예. 강유라는 그 방법은 음양에 있다는 거예요. 음은, 예, 음양에 있는데 건순 일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건강할 건자예요. 그리고 순할 순자예요. 뻣뻣하다 이거죠. 양이 뻣뻣하고 음은 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강중에도 어떻게 해요? 강중에도, 강지 중에도 미상불이랑 똑같아요. 일찍이 뭐뭐 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중부정이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가운데서도 유는 있다. 일찍이 뭐뭐 하지 않은 적이 없다니까. 일찍이, 예, 유도 있다. 소위 가르친 거는 제가 각주 처리하기 때문에요. 예, 징의에는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긴 했는데 요거와 좀 틀린데 일단 뜻은 비슷해요. 소위 양은 유건, 예, 뭐라고 부르냐면 이 건쾌예요. 양은 건쾌로서 권생삼녀예요. 세 번째 딸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삼녀. 그러니까 이 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권에도 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치, 호강, 어디에서 이 호자가 전미사인데도요, 여기 이거 전치사가 되버린 거예요. 요 강 때문에, 예, 명사 때문에 전치사가 되면서 강에서 취하는 것이다. 유가, 주어가 유예요. 강에서 취하는 것이다. 왜? 이 보세요. 생삼녀하니까. 유지 중에 미상불, 강한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있다라는 소리예요. 소위 음은 곤이라고 부르는데, 곤생 삼남을 태어나지 않냐 이거예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요. 왼쪽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강에서 취하는 것이다. 음에서, 유에서 강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 무릇 축목, 하화, 추금, 동수, 계토는 득시당용 했겠죠. 네, 득시당용을 했는데, 원국에서 무국제지신. 네,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기사가 운장해서 그 성질은 강건할 것이다. 그 불설적 불청.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사주가 이거 설해요. 설하지 않으면 청하지 못하다. 불청적 불수. 깨끗하지 않으면 빼어나지도 않는다. 불수적 이 완물. 예.
빼어나지 않으면 완강하다는 거죠. 고집이 세다예요. 예, 완강한 물건이 되니, 만약에 네 번째, 강한 것이 이거 빼앗을 착잡니다. 도끼질하는 거예요. 착기유. 강한 것이 그 유한 것을 도끼질을 할 때는 말해서 적은 것은 부적중. 예, 무리를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격기노, 그 노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노함이 어디서 나오냐? 이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괜히 작은 것이 큰 것을 갖다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큰 것이 노하죠. 그래서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충금, 하수, 추목, 동하, 중토, 예, 계절은 만나지 못한 토예요. 이럴 땐 실시무기하죠. 이 기운기자를 읽겠습니다. 원국에서는 무생조지신, 아무것도 생하고 도와줄 신이 없다면 그 세력은 유연하니 그 성질도 지극히 약하다. 불겁죠. 예, 그걸 딱 겁박하지 않으면 불벽 열어지지 않고 불벽적 불화, 예, 깨지지 않으면 예, 화할 수가 없으니 불화적이 오물 화하지 않으면 썩은 물건이 될 것이다. 예, 말씀 참 잘하십니다. 대략적으로 예, 부드러운 것으로 인기가 그 강함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말해서 허한 것은 불수보 도와줘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허한 것은요. 반대로 그 이기약, 그 약한 것을 도와주니 더욱 유약해질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로 이것은 설자, 예, 설하는 것이 유생생지명, 예, 생하고 생하는 묘가 있으니, 극자는 유성치공인데 인자는 유화열지정, 예, 극하는 것은 꼭 성공을 하려고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자는 뭐냐, 당기는 것은 화열, 예, 부드럽게 해서 활락하게 해서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종자는 유변화지묘, 때로는 따르는 것은 예, 변화지묘가 되니, 자, 이게 극설인종, 이 네 자가 마땅히 상심 자세히 살펴서 불가개정이라고 해서 이 평밀의 개자입니다. 쓱 밀어서 정하지 말아라 이거야. 이게 지금 그냥 쓱 해서 이건 뭐다 라고 해서 정하지를 말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쓱 정하지 말라. 필수의 반드시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한다. 실지가 실한 것이 오히려 심허, 실한 가운데서도 또 허한 것을 찾아야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원묘지지, 예, 가장 묘한 뜻이 된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가로쳐 놓은 것은요, 어디에요? 징의에서는 좀 차이가 나서 제가 한 거예요. 만약에 경금생화 7월에요? 예, 이거는 신이죠. 그러면 강할 거 아닙니까? 임수가 필요한데, 을목생화 8월? 예, 이거는 6월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필요 정화예요. 그것은 비록 재화지의를 얻었지만 역시 사법이다. 죽은 법이니, 설사 경금의 생화 7월이라도 원국에서 먼저 목화가 있다면, 또 그리고 임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땅히 어찌게 할 것인가. 막비,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비, 그 밝은 것이 확 드러난 것을, 목화가 확실히 드러난 것을 막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목화가 드러나지 않은 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버려라. 그리고 반대로 암장되어 있는 임수를 찾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이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쓰라. 을목생화 8월에요. 사주에 먼저 겁재와 인성이 있어요. 그러면 정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막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겁재와 인성을 나타나 있는 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반대로 형체가 없는 정화를 꼭 그걸 찾아 써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대범 득시당령했으면 사주에는 극재지신, 득시당령했으면 사주에 극하고 제하는 신이 없다 라고 하면 용식신, 식신을 써서 순기기세, 그 기세를 순하게 하면 되고요. 철기청령, 빼어난 것을 설하면
암처생제, 암암리에서 또 재성도 생활을 주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위, 이것은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실시효소했어요. 원골에서 무, 법인, 방신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용식신 제사를 하면 돼요. 식신으로서 제사를 하고요. 살은 딱 얻어서 즉 인수를 생하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오히려 실지에서 허한 것을 찾는 것이다. 마땅히 활용을 해서 절대 뭐 하지 마라. 지밀리론 한 가지 이론으로만 잡지 마라. 이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15번까지 전부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극설, 인종 이 네 글자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마땅하고 대강 정하는 것. 이건 다음 강의 때요. 이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읽고 사례명조 3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풀리겠죠. 이건 딱 요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7월에 태어난 경금이에요. 제할 수가 없잖아요. 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있는 거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에서. 없는 걸 찾지 말아봐. 이거예요. 너 식신 좋은 글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목은 못 쓰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경금세워 7월에요. 찌지 삼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 강하죠. 그럼요. 왕지극이라, 네, 왕한 것이 극에 다다랐다. 시간 간목은 무군이라 용, 연간에 임술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기, 강설지기, 강하고 이것이 경금은, 금은 강설, 강한 살림이 있다는 것이죠. 소령자, 월간에 조신 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무토가요. 토국수 하고 있죠. 네, 이게, 저는 아주, 그래도 이 용신을 토국수 하니까 다행인데요. 저는 격국에서 식신격인데, 딱 효신이 딱 극을 해버려서 제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운에 토고문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별로, 그래도 이 운은 괜찮은 운이에요. 네, 토도 괜찮고요. 그런데 형처조견, 일찌감치 뭐예요? 형상조견 좀 고생을 하고 어때요? 무궁 뻗칠궁자입니다. 조업 역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교 신의 운에 운전 난방하니 독방하니 경영득의 했어요. 장사를 하고 나간 거예요. 임자 개축 30년에 발제 10여만이라 그 어렸을 때 미상독소, 독소를 하지 못한 것을 후에 마침내 알게 됐다. 문목, 글자와 묵을 붓을 알게 되니 먹묵자예요. 자 역시 운행에서 수지로 흘렀기 때문이다. 발설 청화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좋게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역평해서요. 무게중심이라는 오행체운으로는 무게를 계측할 필요도 없이 금체 화목용조에 화목오행이 없어 불영하고 경주오행이 중심으로 토금수 오행 중 수금오행이 용신으로 하는데 철저님 말씀대로 토인 편인성이 나쁘게 작용하면 식신인 수오행을 극하여 바로 효신 탈식이 된다. 본론자의 명도 연간에 편인이 있고 월간에 식신이 있어 격국론으로는 식신격이에요. 파격이 된 사주다. 그래서인지 어려서 고향을 일찍거나 군 입대 전까지 객지상하며 전전하며 살다가 군 제대 후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면서 안정을 찾고 또 제가 초등학교 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제가 34살서부터 검정고 실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명시도 없는데 부동산 안 가고 제가 부동산 자격증도 있어서 제 친구가 제 대신 근무를 하고요. 저는 여기서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이 공부만 하고 있어요. 명학을 공부하면서 편인 도식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인은 경험했어요. 이 명조 역시 배움마저 따라주지 못한다면 옛날 말로 삭발하고 중이들 팔자이고 오늘날엔 노숙자가 된 명조다. 배움이 식신대운으로 흐르기에 호운이 된 명조다. 저도 역시 식신 대운을 흘려서 그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중요한 때문에요. 제 사주가요. 이렇습니다. 신명이요. 그리고 을묘. 그리고 개축이고요. 신이고요. 참 희한하게요. 제 사주가요. 이 지지로 다 이렇게 합이 되어 있어요. 묘미 합을 해서 을목을 투출했는데
식신격이에요. 그런데 이 편인이 극우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15살에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객지 생활을. 어디에 들어갔냐면 한의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원 할아버지가 저를 한문, 천자문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월사금 대신, 그러니까 결국은 월급 대신 저를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까지 뛰다가 나왔고요. 그걸 근본으로 해서 제가 한국번역원까지 졸업을 하게 됐죠. 물론 대학도 같이 쭉 나갔고요. 이거 번역하는 것도 그 실력 아니면 제가 저희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으면서 국문 전형으로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한문을 배지 못했죠. 우리 나이 때문에.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천자문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보세요. 지금 미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음년생이니까 자 화운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미, 사, 오, 사 그래도 4년에는요 계사대운인데요. 이거 보세요. 계사대운인데 사유축 등극을 이룬 바람에 이 편인성에 들어가서 한의원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만났죠. 그리고 그분이 아주 이 전략정신이 대단하세요.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많아요. 할아버지라고 제가 했는데요. 원장님이라고 하지 않았죠. 어려서 할아버지 했으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식신운에 돈을 좀 벌었어요.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러다가 토운에 좀 사기를 맞고 그랬죠. 그래도 그때 사기를 맞는 동시에 관운이 들어와서 박사학위를 따게 됐습니다. 62살이요. 그래서 10여 년이 다 됐는데 우리 70%입니다. 자, 이걸 한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번 볼까요? 이 사주 좋습니다. 사례 명적 199번일 거예요. 예. 껍데기예요. 예. 남자 양팔통. 금영신으로 하니까 그 술토대우는 좀 안 좋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뭐 축진파 진술 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안 좋았겠지만 신금이 있어서 다 좋아요. 그러나 이 갑인대운에 좀 어렵겠죠. 들어와서 이제 이게 뭐냐 세자충왕 왕자발이 발끈하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다 밑에 더 써놓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허. 네. 편인 도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본인은 경험. 이 명제 역시 대원 맞아 떨어지는 식신입니다. 자, 여기서 명제인데 갑인대원, 갑대원까지는 무난했을 것이나 인대원은 지지로 강한 신금이 충격을 입어 불르게 되었을 것이다. 세자충왕 왕자발이 될 것이다. 이게 발끈하다는 거예요. 성질이 난 거예요. 왕자가 발끈한 거예요. 취한 것이라서 네. 격국론은 녹곡격이에요. 녹곡격에서는 우선 정관을 쓰죠. 용신이고요. 그러나 식신도 차선책으로 써요. 없으면 정관 못 쓰면요. 재성도 쓰고요. 다 써요. 자, 다음번엔 200번서부터 하겠습니다. 이것도 걸록격이네요. 경금일주가 신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 화가 있어서 쓸 것 같으네요. 화목용조네요. 네, 이건 화목용조예요. 대운이 안 좋네요. 지지로 수운은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천간으로 수운이 들어오면 저 병화를 꺼서 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녹곡격을 했고요. 강의장 첫 번째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번역하는 걸 쭉 읽고 사례명조 3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